안녕하세요. 일과삼입니다. 오늘은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베라는 남자의 책 저자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분은 스웨덴 작가인데요. 블로거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첫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그 오베라는 남자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먼저 퀴즈를 풀어보고요. 5초 후에 답을 알려드릴 거니까 5초 안에 문제를 풀거나 잠시 멈추셔서 퀴즈를 같이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온 인상적인 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밑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질문을 던질 텐데 그것을 스스로 답해 보시거나 독서 토론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5초 안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도한 자살 방법이 아닌 것은? 네, 5초가 지났죠? 네, 정답은 자동차에 뛰어들기였습니다. 네, 배기가스 주입, 권총 사용, 기차에 뛰어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죠.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유난히 이 오베라는 남자에서는 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베는 사브를 고집을 했고 그 이후 친구였던 루네는 볼보를 고집했었죠. 네, 그 외에 이 차들도 이 책 속에 나오는 자동차 브랜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뚝뚝한 오베를 또 이렇게 마음을 녹이게 한 친구가 그 옆집에 사는 파르나베 임산부의 큰딸이었죠. 그래서 오베는 아이패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딸이 갖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츤데레 같은 오베가 아이패드를 사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아버지가 오베에게 이제 남겨준 그 물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무너져 가는 집이었고, 그리고 낡은 사브, 상처난 손목시계. 이 세 개를 오베는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에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철도 회사의 비서였죠, 소냐가. 그래서 이제 오베에게 마지막 어떤 물건 같은 걸 챙겨주면서 그때 이제 소냐를 처음 오베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두 번째 만난 거였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제가 이 문장의 밑줄도 그었고 조금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베가 흑백으로 이루어진 남자였다면 그녀는 색깔이었죠. 네, 그래서 오베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오베는 행동하는 남자였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너무 남자만 강조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물론 여자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자만 그런 건 아니죠. 8번째 문제입니다. 네, 소냐는 나중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아이들에게 섹스피어를 읽어줬죠. 이렇게 멋진 소냐의 모습을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소냐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오베가 소냐랑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원하는 것은 집을 짓고 싶은 거였고, 그래서 소냐의 도움으로 자격증도 따고 집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원하는 집을 짓게 되었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장도 제가 이따가 밑줄로 소개해 줄 문장인데요. 우리가 항상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양 살아가는 게 죽음이고, 이것은 또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이야기를 그 퀴즈를 통해서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나누고 싶은 밑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은 밑줄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인상적이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꼽아봤어요. 누군가를 읽게 되면 정말 별난 것들이 그리워진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미소, 잘 때 돌아 눕는 방식, 심지어는 방을 새로 칠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그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어둠을 쫓아버리는 데는 빗줄기 하나면 돼요. 네, 아무리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빗줄기 하나가 있으면 세상이 환해지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이상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양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은 종종 삶을 유지하는 가장 커다란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때로 죽음을 무척이나 의식함으로써 더 열심히, 더 완고하게, 더 분노하며 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음의 반대항을 의식하기 위해서라도 죽음의 존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죽음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죽음이 자기의 도착을 알리기 훨씬 전부터 대기실로 돌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대부분은 죽음이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데려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언제나 자신을 비껴가리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홀로 남겨놓으리라는 사실이다. 차라리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좀 덜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우리만 홀로 남게 된다면 그게 정말 더 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를 통해서 삶과 죽음, 우정과 사랑, 이런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은 매우 유쾌하게 읽히지만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거나 독서 토론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비슷한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베라는 남자의 이웃이 이제 새롭게 친구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오베의 이웃과 같은 그런 다정한 친구가 있는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이 자주 나오죠.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불편한 상황이 있었나요? 오베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거나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오베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베는 깐깐하고 아주 까칠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혹은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내 삶에 적용할 만한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으면 항상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베라는 남자 같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이웃으로 함께 같이 즐겁게 살아가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오베라는 남자 책 퀴즈를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일가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